삼각형 ABC에서요. 각 A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A에서 각을 이등분해요.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잡는 거예요. D라고 할 때 BD는 3이고요. BD는 3, CD는 2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 AB와 A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된대요. 이럴 때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각을 이등분할 때 특징이 있죠. 각을 이등분하면요. 이렇게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 길이 비율하고요. 이 AB와 AC의 길이 비율이 같죠. 3대이면 여기도 3대입니다.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요.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돼요. K를 쓸게요. 여기 3K, 2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요. AB, AC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3K, 2K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5x, 5kx 더하기 두 근의 곱 6k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이 식이 이 식값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3a 마이너스 8이 5k랑 같고요. 자, 이 값이 5k랑 같고요. 4a가 6k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거 미지수 2개씩 2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1차와 2차죠. 1차와 2차는 1차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법 하면 됩니다. 요 식이요. k제곱이고 a니까 여기 1차니까요. a를 소거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도 되는데요. 개수가 지금 틀리니까 제가 12a로 만들어 줄게요. 이거 12a 하려면 4 곱하면 되겠죠. 12a는 자, 4 곱하면 5변 넘길게요. 4, 8, 32 더하기 4, 5, 20k 이렇게 되고요. 아래식은 3을 곱합니다. 3 곱하면은 18k 제곱. 12a 대신에 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고 요거랑 요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 짝수니까요. 2로 먼저 나눠줄게요. 9k 제곱이요. 2로 나누면 10k인데 이걸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k 2로 나누면 1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은 0 인수분해해보면요 k 9k 하면요 2, 8은 16 2, 8 이렇게 들어가면 2고 18이고 8 나오죠?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8에 8 더하면 마이너스 10 k 값이 두 개 나오네요. k 값이 2와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8이 나옵니다. 근데 k가 아까 우리 미지수 잡을 때 요거 3k, 2k 있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k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분의 8은 안 되고요. k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는데요. k2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2의 제곱 4, 4, 6, 24 다시 4로 나누면 6 그래서 a 값은 6이 답이 됩니다.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k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식이 k가 여기 하나 있죠. y에 붙어 있네요. y.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식을 정리함을 줬냐면요. y 입장에서 이 식을 정리해요. 2y 제곱 이렇게 있고요. y가 있는 항이 요거하고 요거죠. 3으로 묶어보면은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y 그 다음에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래야지 여기 y 입장에 보면 상수항이죠. 이 상수항이 k가 없이 표현이 돼요. 우리 2차식 인수분해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이 만약에 k가 없이 표현된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k가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우리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거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y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이 k가 없이 표현되죠. 그럼 여기 바로 x 플러스 여기 2니까 2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2y이기 때문에 y에 2가 위에 붙을 수도 있고 아래에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위에 붙는 경우 볼게요. 대각선 곱해가지고 가운데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뭐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곱해보면요. 여기가 xy 플러스 2y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 2xy 마이너스 2y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문제 보면 개수가요. 3xy니까 이 두 식을 이제 더하면은 3xy 나오죠. 그리고 더하면은 0 되네요. 그래서 3xy 나오려면 k 값이 0이에요. 이때는 k 값이 0인데 문제에서 k는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2를 아래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아래쪽에 붙이면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값이 2xy 플러스 4y가 나오고요. 이 아래쪽 해주면 xy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옵니다. 더해보면은 3xy에 플러스 3y가 되죠. 이 모양이 가운데 이 모양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3xy 있고 마이너스 3ky이기 때문에요. k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네요.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요. 이 식을 는 0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이 식을 뭐 x나 y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x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을 구했을 때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즉 이 루트가 있는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근데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b제곱 빼기 4ac가 있죠.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 돼요. 자,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b제곱 빼기 4ac를 구해보면요. 자, 이거 뭐 y 정리된 거 있으면 이걸로 볼까요? 자, y 정리됐어요. 요식에서 b제곱 빼기 4ac를 봅니다. 그러면 9에 일단은 x 빼기 k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a 하면 8 되겠죠? 8에 뒤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 식이 이제 제곱수가 돼야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9x제곱인데 빼기 8x제곱이니까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9 곱하면은 마이너스 18k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x 상수항이 여기는 k제곱 9k제곱 여기는 8은 16 한 번 더 정리할게요. x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2로만 묶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9k 뒤에는 플러스 4 x가 되고요. 나머지 9k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뭐가 된다? 자, 제곱수, 즉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돼요.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요. 우리 또 완전 제곱 되는 것보다 조건이 x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x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요. 이 식의 또 판별식이 또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판별식을 봤는데 또 판별식을 보죠. 이 문제 푸는데 판별식을 2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판별식은 여기서는 이제 x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x 입장에서 2차식의 판별식인데 1차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요. b-의 제곱, 요 가운데 이거 제곱 되겠죠? 9981의 k제곱 더하기 2배 해주면 72k 플러스 4416 b-제곱 네, 마이너스 a 이게 다 c죠? 빼주면 9k제곱 빼기 16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빼주면은 72k제곱 플러스 72k 16 사라지죠. 이렇게 72로 나누고요. k로 묶어주면은 k 플러스 1은 0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0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두 가지 방법을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새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한다.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ABC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유리수라는 게 있고, 근이 보니까 무리수 근이 있죠. 보통 이제 켤레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개수를 봐야 돼요.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켤레근이 나오는 겁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요. 근데 개수가요, A, 여기에 루트 3 B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게 무리수예요.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 켤레근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켤레근 이용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을 대입을 해서 이 ABC 값을 구해내야 됩니다. 알파 근이기 때문에 항상 방정식은요, 근이 주어지면 그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면 이거 암산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면은 4 더하기 3에서 7 되겠죠. 7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4루트 3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요 값이니까 이거 해볼까요 먼저? 그럼 2루트 3 더하기 3 되겠네요. b에 2루트 3 더하기 3 플러스 c는 0.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유리수는 유리수 부분끼리 같고 무리수는 무리수 부분끼리 같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유리수 있는 부분이요 7a. 여기서 여기가 3b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c 유리수 파트고요. 무리수 있는 거 루트 3으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여기가 4a 루트 3이니까 4a, 여기는 2b 루트 3이니까 2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되고 이거 0 되겠죠? 이거 먼저 볼까요? 여기. 자,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AB의 관계가 나오고요. 여기는 ABC의 관계가 있죠. 이 식에서 B를 A로 표현해 볼게요. B는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B 마이너스 2A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A 되겠죠. 더하면은 A 더하기 C는 0이니까요. C 값이 A로 표현돼요. C는 마이너스 A. 그래서 C도 A로 표현되고요. B도 A로 표현됩니다. 이 식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A X 제곱이에요. B 값이 마이너스 2A예요. 마이너스 2 루트 3의 AX. 그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리고요. A는 0이 아니죠. 2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A로 나누면은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한 근이 여기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요. 다시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인데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은 요 값과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 풀인데요.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근데 우리는 벌써 근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을 하나 알고 있는 경우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합이나 곱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 다시 구하는 것보다는요. 한 근을 알고 있는 경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 좀 베타분의 1이 이것 때문에요. 제가 곱을 이용해 볼게요. 두 근의 곱. 두 개 곱해 보면은 1 플러스 루트 3과 베타의 곱이 여기서 a분의 c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구하는 게 지금 베타분의 1이잖아요. 베타분의 1은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베타분의 마이너스 1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베타분의 1 값이 이렇게 됩니다. 요 값과 알파 요거죠.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되겠죠. 두 값을 더하면 되는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요. 더하면 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알 때는 근과 계수관계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것보다는 이거 해도 되지만요.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 허근 알파를 갖는다. 자, 그럴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등식이에요. 식을 분석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등식이죠. 자, 등식에서 개수도 p도 있고 근데 허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죠. 복소수 범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알고리즘 판에서 복소수 좀 잠깐 보면요. 자, 그렇습니다. 복소수 뭐 정의 쭉 있고 우리가 문제 풀 때 활용.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소수 그러면요. 첫 번째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성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문제 잘 안 보여요. 복소수 상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소수는 2차원적인 수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놓아야 된다. 이 두 개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지금 허근을 알파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켤레근을 갖죠.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켤레근 이렇게 하나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근을 가지면 이 근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랬어요. 알파 세제곱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뭐 근 구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차식이 있죠.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파 제곱 놔두고요. 넘기면 p 알파 빼기 p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이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p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빼기 3 알파 이렇게 되고요. 또 2차식 이런 2차식 하나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차수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차식 이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알파 제곱이 이걸 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알파 제곱 자리에 p 곱하면 p 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p 곱하면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되고요. 뒤에 이거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됩니다. 알파 세제곱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복소수 상등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까 복소수 상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소수에서. 이거 실수라고 했죠? 실수고 우변이 복소수가 허수 부분에 있는 게 좀 알파 있죠? 요거. 자, 요걸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의 알파 이렇게 되고 나머지도 써보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소수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여기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요. 여기 허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허수 부분 나오는 거 없죠? 요거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파를 정확히 풀어가지고 a 플러스 bi 해가지고요. i의 개수 요게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요거 알파 하나만 있죠? 그래서 요게 어차피 0이 되려면 여기서 여기 0이 되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요. 문제가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요. 자,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허근을 갖는다고 했죠. 혹시나 이 값이 0이 됐는데 이게 허근이 안 되면은 그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허근 가질 조건 판별식을 좀 봐야 돼요.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p제곱 빼기 4p 마이너스 12 이렇게입니다.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차수를 줄여볼게요. p제곱이 여기서 p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거 넘어가면 p 플러스 3이죠. p 플러스 3이기 때문에 p제곱 자리에 p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9.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거 근을 직접 구해 볼게요.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 보면 x 값이 여기 p 값이네요. p 값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되니까 13이 돼요. 이렇게. 자, 요 값인데요. 요 값이 대략 한 3점 뭐가 돼요? 뿔마 3점 뭐에 1 더하고 2로 나눠도요.
한 마이너스 한 2와 2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여기 있는 값 집어넣어도 이거 다 음수 됩니다. 마이너스 9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허근 갖는 조건을 만족해요.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쉽고요.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균을 구해봐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x값 구합니다. 이렇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되고요.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빼기 4p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거를 또 세제곱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알파죠. 자, 그 알파 세제곱을 직접 해가지고 실수가 되려면요. 허수 부분만 사라지면 되겠죠. 이거 세제곱하는 거예요. 직접 세제곱 이렇게. 세제곱하는데 세제곱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제곱한 것 중에서 실수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허수 부분만 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제가 대문자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이 뒷부분을 b라고 하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허수 부분이거든요. 요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b 요거 하고요. b제곱은 제곱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쪽 부분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요. 일도 여기 3에 앞에 거 하나에 뒤에 거 하나 곱하니까 루트에 안에 뭐 이렇게 모양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더하기 요거 세제곱이죠. 이거 세제곱하면은 요거 제곱한 걸 하나 나와요.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여기도 루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3a제곱인데 이거 제곱 안 했어요. 이렇게 루트 요게 좀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앞에가 3p제곱 더하기 해주면 4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요 값이 0 4로 나눠주면 p제곱 빼기 p 마이너스 3은 0 하면 똑같이 아까랑 이거랑 풀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나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f 알파 플러스 f 베타는 3이다. f7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2차 함수가 1이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벌써 정보 하나가 주어졌네요. 2차 함수는 미지수 3개 알면 됩니다. a, b, c 값. 그 중에 2차 함수 나왔고요. 가를 보니까요.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이것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fx가요. 2차 함수가 1 했기 때문에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근의 곱이 7.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요. 두근의 곱이 1분의 b죠. 1분의 b가 7이니까 b 값이 7인 것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각까지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a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3이다. 지금 여기서 a 값만 모르잖아요. 이제 이거 지워버리면 fx에서 a 값만 모르는데 여기서 식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알파, 베타도 여기서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쵸? 이렇게 식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근이 유리수 근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곱은 1 이렇게 알아내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면 됩니다.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보면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베타 집어넣으면요.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7 요 값이 3. 요 식에서 이제 합과 곱이니까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써보면요. 요 제곱이 바로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9 마이너스 이거 2배 해주면 2
그래서 7 되겠네요. 요 값이 7이고요. 7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A 베타죠. A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3이기 때문에 3 알파. 7하고 7 더하니까 14는 3 이렇게 되겠네요. 7하고 14 더하면 21 21로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지워지고 알파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집니다. 알파가 아니라 A였죠. 여기 A A 값이 마이너스 6 그러면 함수식을 다 구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입니다. 문제가 f7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7 대입하면 되겠죠? 7, 7, 49 마이너스 6, 7, 42 더하기 7 이거 계산하면 7 더하기 7이니까 14 최종 답은 14가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 하자. 그림과 같이 AB가 알파고요. BC가 베타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이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문제네요. MN의 값 구하라. 그러니까 요 넓이에요.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보면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다 숫자가 주어졌죠. 정확히 두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요. 다 결정되는 값들입니다. 결정되면은 거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도 결정이 될 거고요. 넓이와 길이 구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요. 근해 공식 들어갈게요. 근해 공식 들어가 보면 여기가 짝수죠? 짝수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분의 이렇게 안 쓰고요. 마이너스 B 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4가 되고요. 빼기 AC 하면은 4 마이너스 2에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길이 이 알파 값 그림에서 이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긴 변이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가 K라고 둘게요. K. 그러면은 이 점 만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이 길이. 이쪽 길이는요.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요 K, 이것도 K니까요. K를 빼면 되겠죠? 이 길이가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K래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써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K. 이 길이 대 이 길이에요. 이거 대 K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2 마이너스 루트 2 대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대 2 플러스 루트 2.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이렇게 내항의 곱 곱해보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에 K가 되고요. 외항의 곱 이렇게 곱해보면요. 2 플러스 루트 2랑 이 앞에 있는 2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하면 켤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고요. 마이너스 K와 얘를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에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K가 있는 걸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K로 묶어지니까요.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가 더해지겠죠? 넘어가면 루트 2 사라지고 그냥 바로 4만 남겠네요. 우변은 2. 4K가 2니까 K 값이 2분의 1 해서 구해집니다. 그러면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넓이는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둘레의 길이요. 둘레의 길이는 2분의 1이 4개 있는 거죠? 곱하기 4 하면 2가 되겠네요. 이걸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x제곱 빼기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4분의 이건 8이니까 더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플러스 두근의 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2차항계수 맞춰주면 되는데 2차항계수 여기 4네요. 4를 곱해주면 4x제곱 빼기 9x 플러스 2는 0 그래서
mn이요 마이너스 9와 2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라고 했죠?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와 4이고 높이가 4인 직육면체에서 선분 D와 CF의 각각 길이가 루트 2인 점 P와 Q를 잡는다.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점 P에서 직육면체의 겉면을 따라 Q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가 2루트 34일 때 30a의 값을 구하시오. P점에서요. P점에서 Q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일단 최단 거리 알고리즘판을 한번 보고 갈게요. 최단 거리를 보면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항상 그 두 점에서 기준으로 최단 거리는 선분입니다. 선분. 두 점을 똑바로 외운 게 선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입체에서 어떤 면을 따라갈 때의 최단거리, A에서 B까지 갈 때의 최단거리. 그럼 면을 따라가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뒤쪽으로 가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길 것 같고 좀 짧을 것 같은 게 보이면 그거 위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돼요. 이거는 꺾였기 때문에 기본은 항상 평면에서 선분입니다. 이 면을 따라가는 거는 어떻게 한다? 전개도를 그려요. 전개도를 그려서 예를 들어 위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두 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A, 요 점이 B. 그래서 여기를 잇는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만약에 이거가 누가 더 짧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다 구해봐야 돼요. 둘 다 구해서 짧은 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뿔 같은 거에서도요. 요 점에서 만약에 원을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최단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원뿔도 이렇게 전개하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기본이 다 평면을 만들어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A점, B점 있을 때 어떤 선이 있고요.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의 최단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B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요. 대칭을 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결국 A점에서 B-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면 돼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여기 두 점. Q와 P가 있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면을 전개도를 그려야 되는데 어느 면을 따라갈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 면을 하나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위쪽 면을 이렇게 통과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최단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 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요. 이쪽을 갑니다. 그리고 또 위쪽 면을 거쳐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최단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있죠. 이쪽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거하고요, 이쪽 가는 거하고 뭐 여기 가서 만약에 위로 면을 통과한다 그러면 얘랑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상황은 제가 지금 그린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 갈 때의 상황을 볼게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두 개 통과하는 게요. 그림이 이렇게 두 개 면입니다. 여기가 Q점이고요. 이쪽이 P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이 거리를 구해 보면요. 여기가 지금 루트이죠. 길이가 루트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 루트이면은 이 한 변 길이가 다 1씩 됩니다. 1, 1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1, 1.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쭉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요. 이 가로의 길이가 1 더하기 a 더하기 1. 그래서 a 플러스 2가 돼요. 세로 길이는 이 길이가 나머지 길이가 3 되겠죠. 3, 이것도 3입니다. 이쪽도 3. 더하면 6.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요. 자, 루트에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36 되겠죠? 더하면은 40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도 구해볼게요. 이쪽은요. 여기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있고 요거 1이죠. 여기 길이 가로 길이가 1 더하기 a 더하기 3 a 플러스 4가 되고요. 세로 길이는 요 4에서 1 빼주고 요것도 1 빼주면 2가 되겠지. 2. 요거는 구해보면 루트에 a 플러스 3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제곱 4 13 되겠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작은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a가 5보다는 크다고 했어요. 어차피 루트 있기 때문에 루트 벗기고 안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이 식에서 요거 볼까요? 요 값에서 얘를 빼볼게요. 그러면 6a에서 4a 빼면 2a 13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1 안 더했네요. a 플러스 1 더하기 3에서 a 플러스 4가 되겠죠. 지우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8a 그다음에 16 더하기 2의 제곱 4 하면 20 되겠죠. 20.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요 4a 그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5보다 크다고 했죠. 5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는 거는 요 값이 더 큰 거죠. 얘에서 뺐는데 양수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2루트 34 되는 거 여기서 풀면 되겠죠. 풀어보면은 제곱해보면은 요 식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0이요. 이거 제곱하면 4 곱하기 34가 되겠죠. 4, 4, 16에 136이 되겠네요. 여기로 넘기면요. a제곱 플러스 4a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96은 0. 인수분해 해보면요. a에 8하고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이 위쪽에 붙으면 나오겠죠? 이렇게. a 값이 8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a 값은 8이 됩니다. 묻는 문제가 30a 값 구했죠? 30 곱하기 8 하면 240이 최종 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가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와 f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어요. 이거 많이 좀 보는 모양이죠? 혹시 여기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데 근이 보통 이거 알면은 이거 이용하면은 좀 편하게 더 할 수 있어요. 요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은 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오메가 집어넣은 식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두 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오메가에 대한 알고리즘편 잠깐 보면요. 주기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i하고 오메가만 볼게요.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하는 거고요. 또 근과 계수와 관계, 혈례근 관계이기 때문에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3주기. 그리고 또는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6주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혹시 아시는 분은 쓰고, 모르면 그냥 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근이 나왔잖아요. 이 근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숫자인 겁니다. 숫자가 주어진 거고요. 그럴 때 f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f라는 함수에 어떤 숫자를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알파 제곱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알파 4제곱 플러스 p알파 제곱 플러스 q 이 값이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성질을 좀 이용하면은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입니다. 알파 세제곱이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예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4제곱을요. 그냥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P알파인데 이거 넘겨가지고요. 제가 알파로 묶어볼게요.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 이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하니까 이거 5 되겠죠? 5 마이너스 P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0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오메가 성질 모르면요. 그냥 어차피 근이 알파라고 했잖아요. 알파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죠? 2차식이 주어지면요. 이거로부터 높은 차수 다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알파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일단 요거 2차 관계 만들어낸 거고요.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요 알파 제곱자리에 요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부호가 플러스 돼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해서 1 이렇게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또 알파 곱하면 알파 4제곱도 만들 수 있고 또 알파 곱하면 알파 5제곱 해서 높은 차수들을 다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쓰면 되겠죠. 알파 세제곱이 아까 1 쓰면 이거 나오는 거고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면 조금 더 편한 거예요. 이 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타도 똑같죠. 베타 상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이 알파가 베타로만 바뀌는 거예요. 5 빼기 P의 베타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PQ 값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PQ가 실수 조건은 없죠, 지금. 실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00 되면 만족하잖아요. 둘 다 두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P 값이 5고 P가 오면 여기 P가 오니까 Q 값은 5. P가 오고 Q가 오면 일단 두 식 다 만족하죠.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Q는 10. 이렇게 서술형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고 답을 찾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서술형이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PQ 값을 구해내야 돼요.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PQ가 실수라는 조건이 모르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 두 식을 한번 빼보세요.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미지수 소거시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빼보면은 지금 이거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공통이니까 5-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알파와 베타는 다른 값이죠. 이거 근구해 보면 다른 값 나오죠. 다른 값이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따라서 5-P가 0이 돼야 됩니다. P 값이 5라는 거 정확히 알 수 있죠. 대입하면은 Q 값도 5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답은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좀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 게 특별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이게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해내서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면 이 특징이 어려우면은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특별한 특징 이용한 게 없어요. 아까 이거 차수 내리는 거 있죠.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높은 차수 2차식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높은 차수도 쭉 차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능력이고요. 이것만 적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가 2분의 루트 2와 루트 2인 실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 2K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 자, A, B, C, D는요. 자,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반이니까 1 되겠죠. 그리고 자, E, F, G, H 요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2K입니다. 2K. 그러니까 이거 절반이 여기 이 부분이 K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길이가 길어서 제가 미지수를 좀 다른 걸 쓸 거예요. 미지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x로 보겠습니다. 요 길이를 x로 잡으면 요 나머지 길이는 1-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이요. 다 보면은 직각에 여기가 45도, 45도. 1대1대 루트 2 비율. 다 이런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요. 이 비율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보면 읽어보면요. 여기가 삼각형
AKJ 넓이가 EJI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 AKJ, 이 삼각형 넓이가요, 요쪽 삼각형 넓이의 2분의 3배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요거는 이제 뭐, 중심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딱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보면요. 여기 x고요. 요쪽도 1대 1대 루트니까 이것도 x가 되겠죠. 높이도 x. 그리고 잘라 붙이면 정사각형 하나 넓이니까 결국 이 넓이는 x 곱하기 x에서 x제곱이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는요. 여기 1-x, 이쪽도 1-x.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2분의 1에 1-x의 제곱.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분의 3배. 2분의 3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풀어서 x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2 곱하면은 사라지겠죠? 전개시키면 이거 먼저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3x제곱. 우변으로 다 넘겨보면요. 이거 빼주면 2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모양이. 자, 근해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x값이 1차 함수가 짝수죠.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 되고요.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 2분의 마이너스 1. 자,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겠죠. 이거 플러스만 됩니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아까 요거였죠. 요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이쪽 길이는 루트 2x가 되고요. 이쪽 길이는 자, 여기 1대 루트이죠. 이 길이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이쪽 길이가 됩니다. 루트 2분의 1-x가 돼요. 두 개를 더한 게 k 값이 되겠죠. k는 루트 2x 더하기 이거 유료화 시켜보면요.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로 통분해보면요. 2분의 2 루트 2죠. 2분의 2 루트 2x에서 루트 2x 빼면은 루트 2x 되고요.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여기 x값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보면요. 루트 2 곱하면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있죠. 일단 이 분자만 계산을 해보면요. 2분의 2 루트 2니까 더해주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자, 이게 분자고요. 그러니까 분모. 또 2로 나눴죠. 이거 2로 나누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여기서 값이 p 루트 2 플러스 q 루트 6이 된 p와 q 값이 여기서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p와 q는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2분의 1 되고요. 곱하기 100 하면 50이 답이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